뭐 지금은 그냥 제목 정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막 우격다짐으로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하시면 또 적응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페이지. 지금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소위 말해 특A급으로 논의가 되는 게 공동소유, 공유하고 취득쇼 부분입니다. 그거 외에 또 잡다한 내용들이 고래 나오는데 그거는 차차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12페이지 보시면 8번입니다. 담보물건의 통유성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우리 담보물건, 제한물건 중에 담보물건은 이거는 쓰는 권리입니까? 돈 받는 권리입니까?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이걸 좀, 자, 물건 좀 쓰자라는 권리, 사용, 용익하자라는 겁니까? 돈 받자라는 겁니까? 돈 받자. 남들보다 내 돈 먼저 좀 받자. 그게 담보물건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제한물건은 용익물건하고 담보물건 요래 나눠지는데 용익물건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의 물건을 뭡니까? 남의 토지를 좀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용익물건이고 담보물건은 물건 좀 쓰자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 돈 좀 받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정상적으로 돈 안 주면 뭡니까? 그 물건 내가 팔아가지고 지배해가지고 그 돈 경매대가에서 내가 먼저 좀 받자. 그게 바로 담보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세 개입니다. 유치권 누가 생각이 나시면 됩니까? 유치권. 카센터 주인. 카센터 주인이 차량 수리비 안 받고 차량을 돌려줘 버리면 나중에 그 손님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띄고 손님 띄고 다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주인이 자, 돈 줄 때까지 카센터 주인이 뭡니까? 그 차량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좀 받자. 근데 자, 카센터 주인이 그 차량을 막 타고 다니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유치권은 담보물건이죠. 용익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질권은 요거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인데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뺄게요. 그리고 저당권 이거는 은행입니다. 우리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자, 돈 빌렸다. 근데 우리가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면 은행은 우리 집을 경매를 넘겨서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자고 가고 뭐 고석 치고 가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익하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럼 그것 좀 해놓고 자, 그럼 이런 담보물건은 자, 요런 담보물건들은 공통적으로 자, 요런 성질이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자, 공통으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요렇게 담보물건의 통유성 해가지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공통으로 있는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그러면 요거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뭐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당권이니까 그리고 실제 저당권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저당권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게요. 자, 지금 갑이란 사람이 언론회에 가가지고 돈을 한 1억 대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1억을 빌리면서 은행은 자, 그냥 1억 덜컹 빌려줬다가 야가 안 갚으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갚더라도 내가 네 집을 지배해가지고 네가 안 갚더라도 내가 네 집 지배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해갈게. 이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여기다가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행 야가 저당권자라 그랬습니까? 저당권 설정자라 그랬습니까?
자, 설정자가 주인입니다. 설정자가 주인. 그러면 자, 요 집주인 야가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 자, 요 사람이 뭡니까? 은행이 뭡니까? 저당권자. 그리고 자, 은행. 자, 얘 입장에서 1억 이거는 뭡니까? 채권입니다.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채권입니까? 갚아야 될 돈 채무입니까? 채무가 되겠죠? 그리고 뭐 누구 입장에서 보냐? 채권, 채무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1억. 그냥 이거는 1억은 그냥 일반적인 채권입니까? 특히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된 보호, 즉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입니까? 이거는 담보되어지는, 그러니까 일반 채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건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야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말 힘들죠. 근데 우리 자, 저당권에서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당권에서는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그 빌려준 돈을 담보물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피담보 채무라고 이래 부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앞에 피담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말이 좀 힘든데 담보물건에서는 그냥 뭡니까? 채권을 이래 부릅니다. 그냥 일반 채권이 아니라 담보물건에 담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피자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피자가. 근데 요 피자는 왜 우리 당하다, 입다, 뭐 이 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폭탄 맞은 사람이 뭡니까? 피폭자. 그리고 해를 입은 사람이 뭡니까? 피해자. 그리고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이 뭡니까? 피의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피담보채권이라는 거는 이제 담보물건에서 담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즉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이래 피담보채권인데 말이 조금 힘든데 그냥 힘들면 그냥 채권 이래 생각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담보물건 저당권에서는 항상 일반 그냥 채권이란 말이 안다고 앞에 무조건 뭡니까? 이 말이 따라 붙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 피담보채권은 이거구나, 빌린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 담보물건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부종성이니 수반성이니 불가분성이니 혹은 물상대위성이니 자, 요 네 개가 담보물건의 통유성에서 요래 논의가 됩니다. 그럼 결론부터 자, 시험은 요거만 나옵니다.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 요거만 나오고요. 그리고 부종성이니 수반성이니 불가분성이니 이거는 뭐 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 부종성, 부종성 이런 표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종성 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험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부종성. 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성질, 따라붙는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피담보채권이 자, 피담보채권이 성립되거나 소멸될 때, 즉 생기거나 없어질 때 거기에 따라서 담보물건도 같이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는 이런 성질을 예, 부종성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가는 거를 부종한다, 쫓아가는 겁니다. 요런 성질. 자, 요건데요. 자, 그럼 우리 자, 조문 한번 볼게요. 부종성 해가지고 자, 12페이지에 369조 한번 보십시오. 자, 부종성에서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조문? 예, 부종성에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뭡니까? 피담보 채권 아닙니까? 즉,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인 담보물건도 뭡니까? 같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담보 채권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저당권도 같이 생긴다. 예, 이게 바로 부종성입니다. 즉, 야가 피담보 채권이
생기거나 없어질 때 담보물권도 같이 따라서 생기거나 없어지는 성질, 그거를 부종성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반성이라고 하는 게 수반한다,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을은행이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폐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 의무가 이제 이 은행이 죽었습니다. 예, 사람 같으면 상속이 일어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야가 죽고 야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 의무가 병은행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법인이 합병이 됐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야가 죽는 바람에 야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 의무가 야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야가 을은행이 갑한테 가진 이체권 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안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은행이 망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 돈 빌린 은행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저들끼리 모여갖고 뭡니까? 야,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망가뜨리자 해가지고. 망가뜨리면 이제 돈 안 갚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세상 또 개판 되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요거 야가 망하더라도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때 넘어갈 때 이것만 넘어간다라는 겁니까? 여기 붙어 있는 이거까지 따라 넘어간다라는 겁니까? 같이. 그게 수반성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자 361조 예, 저당권의 처분자이란 말 나옵니까? 361조 저당권의 처분자 나옵니까? 예, 그래, 그거 보십시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즉,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즉, 자,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이것만 넘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반성에 반하니까. 즉 야가 넘어가면 야도 같이 따라 넘어가야지. 이건 넘어가는데 이건 딴 데 가고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수반성입니다. 그래서 뭐 고래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 불가분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가분 나눌 수 없는 성질을 불가분이라고 이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가분성은 자 제일 위에 321조 봅니다. 자 유치권의 불가분성에서 요래 나오죠. 예, 유치권의 불가분성. 그리고 제일 밑에 370조 보십시오. 준용 규정에서 321조, 342조는 저당권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준용 봤죠? 예, 그래서 저당권에도 똑같이 뭡니까? 요 규정 321조, 즉 불가분성 규정 똑같이 적용한다. 342조, 즉 물상대위성 요거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 불가분성에서 보십시오. 자, 그 유치권자가 이래 나오는데 이거 그냥 저당권으로 바꿔 읽어도 관계 없습니다. 예, 바꿔 읽어볼게요. 지금 저당권으로 말하니까 제가.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예, 요게 이제 불가분,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즉, 돈 싹 다 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1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집에다가 자 저당권을 하나 설정하고 자 돈을 1억을 빌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돈을 5천만 원 갚았다라는 겁니다. 5천만 원 은행에 갚으면서 제가 은행 가가지고 야 반 갚았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당권 반 이거 풀어주라 소멸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안방하고 건너방 여긴 저당권 없애고 내가 뭐 거실하고 여긴 저당권 안 가놓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불가분성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돈 1억 싹 다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뭡니까? 집 전부에 대해 소유력을 여전히 미칩니다. 반 갚았으니까 이제 안방은 손대지 말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변제가 있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성질 됐고요. 마지막으로 물상대비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뭐 지금 나오는 거 우리 금방 본 369조니 361조니 321조니 하는 거 이런 거 몰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부종성 그럼 뭡니까? 부종성 그런 줄 고기 끄덕끄덕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안 물어볼 겁니다.
수반성 설명해 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수반성 그러면 뭡니까? 이러고 있으면 상대방도 뭡니까? 아는구나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됐죠? 시험 출제하는 사람도 안 묻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어봅니다. 이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은행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해놨는데, 자, 갑이 돈을 안 갚더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럼 이제 은행은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 물건 자체를 직접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당권을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경매해가지고 집에 나오는 경매대금에서 뭡니까? 지가 1억 원을 우선 받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의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거래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이래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집에 있는 저당권,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따라붙어 넘어가는 겁니까? 따라붙어 넘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따라붙어 이 집은 여전히 돈 받기 전에, 야가 돈 받기 전에 저당권은 여전히 등기된 상태에서 주인이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따라붙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야가 돈을 안 갚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저당권자는 이미 소유자가 달라진 이 사람의 부동산, 이거를 뭡니까? 경매해가지고 1억을 회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건 자체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집 주인이 누구든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나는 받을 돈 1억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받기 위해서 나는 집 주인이 누구든지 뭐 트럼프든지 대통령이 난 관계 없다. 하여튼 내 빌려준 돈 1억 이거 회수하기 위해서 난 경매하겠다. 그게 저당권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집주인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붙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저당권자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빌려주는 1억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추급력 혹은 추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소급은 기억나십니까? 소급 거꾸로 쳐 올라가는 거. 근데 왜 예전에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추노꾼 그러면서 왜 노비들 쫓아다니면서 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추노 그러지 않습니까? 추노꾼 그러지 않습니까? 추급 이것도 뭡니까? 쫓아가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주인이 누군지든지 간에 하여튼 물건에 계속 따라붙어 갖고 끝까지 쫓아간다. 그런 성질을 추급이라고 요래 부르는 겁니다. 추급표 내지 추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자, 야가 자, 딴 데 팔면 이제 추급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자면 불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쫓아가고 싶어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도 불타고 없어졌는데. 근데 마침 이 부동산이 화재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이 자, 일정 부분 뭐 한 몇 억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가 자, 야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집 자체를 지배해가지고, 즉, 경매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되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침 이제 보험이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가 여기 가가지고, 즉, 보험금 여기 가가지고, 야, 내 저당권자니까 내가 이 돈 먼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여기. 근데 집이 없어졌습니다. 집이 없어지면 여기 붙어 있는 저당권도 뭡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 집이 이거로 바뀌었다. 이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가치 변형물 내지 가치 대용물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 가치 변형물에 가가지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된다. 물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뭐 물건이 있으면 끝까지 취급할 수가 있는데 물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예, 취급 안 되고 그냥 저당권 없어진다. 이래 돼버리면 이 저당권자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가 여기 손을 못 댄다라고 하면 저라면 이러겠습니까?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고 올 때 뭡니까? 화재보험 들어야죠. 그리고 집 앞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이터 하나 사야죠. 그리고 집에 있는 신나 쭉 뿌리고 뭡니까? 불 확 질러야지. 뭐. 그럼 보험금 내가 받고 은행 돈은 안 갚아도 되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나는 거 보면 저 집도 어디 가서 대출 받았는 모양이네 해가지고 온데 다 아파트가 막 온데 불나고 있습니다. 그래 자도 많이 힘든 모양 자도 대출이구나.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요 쫓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물상대위에서 대신하는 물건에 가가지고 물건 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거를 물상대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물상대위, 자, 342조 조문 한번 볼게요. 자, 342조 물상대위 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자, 그거 앞에 공멸회. 자, 그겁니다. 공멸회. 공용징수 공, 멸실, 멸, 훼손, 회, 공멸회에서. 자, 공멸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멸회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이게 뭡니까? 가치 변형물 내지 가치 대용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공용징수가 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같은 거. 그리고 멸실 훼손으로 인해서 뭡니까? 보험금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자, 요 가치 변형물 나오면 제가 요래 쓰겠습니다. 보보. 두 개입니다. 보험금, 보상금. 보험금, 보상금. 예. 공멸회. 공용징수 수용으로 인해서 토지수용 보상금이 나왔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손댈 수 있다. 그리고 멸실 훼손되는 바람에 보험금이 나왔다. 저당권자는 그거 손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상대위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봅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저당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물상대위 된다. 근데 이 경우에 즉 물상대위 하는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저당권자는 가치 변형물에서도 자,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자, 이거 우선 변제 받는데 대신 물상대위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압류를 하라는 겁니다. 즉 저당권 설정자한테 야한테 지급이나 인도되기 전에 이거를 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압류를 하느냐라고 하면 보십시오. 야가 보험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험금 현금으로 받았겠습니까? 수표로 받았겠습니까?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가 돈을 받았다라고 그 돈이 원래 야가 갖고 있는 돈인지 아니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원래 있는 돈인지 진짜 보험금으로 받은 돈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야가 이게 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압류를 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처럼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는 자, 보가 저당권 설정자한테 지급이나 인도되기 전에 미리 반드시 뭡니까? 압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야 손에 들어가 버리면 야는 뭡니까? 야,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그 돈 다 썼다 어째?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통장에 있는 1억 이건 뭔데? 라고 하면 뭡니까? 그거 원래 있던 돈이다. 원래 내가 찡박아 놓은 돈이야. 뭐 이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압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지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딴 사람이 압류해 놓더라도 하여튼 이거 보험금으로 받은 거다라는 구별만 되면 되니까요. 딴 사람이 받은 것도 물상대위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재 보시면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정성, 부수적이고 정서 간다. 그러니까 요거
생기고 없어지고, 즉 1억을 빌리면 저당권이 생기고 1억을 갚으면 저당권 없어지고 됐죠? 그리고 자 수반성은 뭡니까? 예,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즉 채권이 딴 은행으로 넘어가면 그 붙어 있는 저당권도 뭡니까? 같이. 그리고 불가분성, 나눌 수 없는 성질입니다. 자, 1억 중에 9,990만 원 갚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10만 원짜리 저당권으로 쪼그라드는 겁니까? 여전히 1억짜리 저당권은 남아 있습니까? 1억짜리. 그러니까 꼭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분성입니다. 다 갚기 전까지는 저당권은 안 쪼그라듭니다. 예, 그리고 물상대비, 요거는 가치 변형물에 가가지고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권리, 즉 저당권 행사하는 권리, 그게 물상대위인데, 일단 물상대위는 그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공멸회, 공용징수, 멸실, 훼손, 요거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그게 바로 뭡니까? 보보입니다. 보험금,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다. 대신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변형물이 저당권 설정자한테 지급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압류해야 됩니다. 됐죠?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물상대위는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갈게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뭐 물상대위는 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 그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는 조금, 그래, 일단 지금은 개념만 고래 설명드립니다. 자, 요까지 한번 하시고, 자, 9번에, 자, 일단 뭐 운만 떼놓을게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자, 요거는 요겁니다. 자, 우리 일물일권주의 할 때 봤습니다. 자, 갑의 토지 위에 병이 심어놓은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무 누구 겁니까? 갑 겁니까? 병 겁니까? 갑 거. 대신 이게 독립이 병께 되려고 그러면 야가 뭡니까? 명인 방법 갖추든지 임목 등기하든지. 그리고 갑의 토지 위에 정이 경작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겁니까? 갑 겁니까? 정 겁니까? 정. 그리고 정께 되려고 그러면 이거 명인 방법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도 없다. 됐죠? 그리고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건물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건물 누구 겁니까? 건물은 누구 거? 갑 겁니까? 을 겁니까? 을 겁니다. 건물은 항상 독립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야가 만약 갚게 된다라고 하면 야가 야 이거 내 집이니까 너 나가. 그러니까 아니면 야 네 집 때문에 내 토지 소유권 행사 방해받아. 그러니까 이거 철거합니까? 철거해.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한 물건, 이거는 건물은 항상 누게 되는 겁니까? 지은해. 됐죠? 그래서 대충 앞부분에 본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요거 예를 들자면 자, A은행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가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이거 경매하겠죠? 근데 이때 은행이 이거 외에 여기까지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는가? 혹은 요 토지에 이게 있으면 이거까지 함께 경매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요 토지에 농작물이 있으면 이거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면 함께 경매를 못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거 명인방법 안 갖췄다. 이래 되면 이거는 갑과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여기에 당연히 효력을 미칩니다. 됐죠? 그리고 그런 내용인데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 요게 일단 조문 한번 볼까요? 358조 조문만 한번 보이죠.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이 된 물건, 종물에 미친다. 종물이 종속적인 물건이고요. 부합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독립성이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자, 농작물은 토지의 부합물입니까?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입니까? 독립된 물건. 항상 농작물은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런데
수목, 미분리과실, 야는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입니까? 부합물에 불과합니까? 부합물. 다만 요것도 독립된 물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명인방법, 임목등기.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종물은 종속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된 물건, 이게 종속적인 물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요것도 조문 요래 읽는 연습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반복할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은행이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면서 자, 3년 뒤에 갚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연 이자를 10%씩 요래 받기로 하고 3년 뒤에 갚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2020년도에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뒤가 하니까 2020년도 말에 3년이 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갑이라는 애가 돈을 안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야가 자꾸 부탁합니다. 한 달만 좀 늦춰주세요. 이러다가 결국 올해 연말에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팔았다. 예, 경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경매하니까 땅 경매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라고 하면 땅값이 2억 5천이 나온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은행은 다른 애들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적으로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은행은 자, 빌려준 돈 1억이니까 이거 1억 이것만 이 돈 2억 5천 중에 우선 면제 받아가는 거 아니면 이거 잡다한 거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다 때려 합쳐가지고 돈 받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데 그게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즉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입니다. 즉 우선 면제를 받을 채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원금 이거는 당연히 우선 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3년분 이자 이것도 우선 면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 위약금이 있으면 요거는 특약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 특약 즉 요때 안 갚으면 자, 위약금으로 1,000만 원 줍니다라는 거 뭐 그렇게 특약을 해 놓으면 이건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 소리 없으면 뭐 이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아까 왜 손해배상 기억나십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즉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제때 돈을 안 갚아서 손해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거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60조 조문 한번 보시죠. 자, 요 조문 보시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즉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 예? 그래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해서 지연배상이 나옵니다. 지연배상 요거는 바로 위에 줄 한번 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 나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그거를 관로하십시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게 지연배상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배상이란 말이나 예,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 경과 후에 몇 년분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년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돈을 갚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돈 갚아야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애가 돈을 못 갚았다라는 거면 그러면 이제 요 시점부터 언론행은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손해배상을 우리 지연배상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왜 여러분들 카드 같은 거 쓰시다 보면 자 뭐 하여튼 뭐 나는 한 1, 2만 원 비 가지고 그거 통지 오지 않습니까? 많은 비니까 뭐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근데 확인 안 하면 그거 확 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뭡니까? 연체부터 나오잖아요. 연체이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연체이자 한 25%좀 될걸요. 연체이자 확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연배상입니다. 네가 카드를 썼으면 요때까지 자 돈을 얼마를 네가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비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일부러 돈 안 넣었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이자가 아니라 뭡니까? 연 25% 연체이자 문다. 그게 바로 지연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럼 보십시오. 야가 지금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몇 년 끌었는데 지연배상 이거는 몇 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즉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1년분. 요거만 우선 변제받는 겁니다. 그 이유 자체는 자, 가배부동산의 A은행만 저당권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B, C, D 이런 후순위 권리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많이 가면 갖고 갈수록 야들은 갖고 갈 수 있는 몫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이자, 일반적인 이자는 등기부를 보면 등기가 다 됩니다. 이자 몇 프로 이거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뒤에 나오는 애들은 뭡니까? 아, 야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돈 갚고 그러면 대충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 야, 한 1억 5천쯤 가가네. 그러면 2억 5천짜리에서 담보가치 1억 5천 빼면 아, 나는 많이 빌려주면 한 7천만 원만 빌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그걸 계산을 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연배상 자, 이거는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 애시당초 돈을 빌리면서 야가 지연배상의 경우는 어떻다라고 하면 야 살떨려서 돈을 못 빌려줄 겁니다. 이놈의 인간 돈 빌리면서 늦잡칠 생각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야는 돈 안 빌려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년을 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법에서 뭡니까? 야들한테 자, 요 정도만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요거 1년분에 한한다. 요래 딱 정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아, 등기부에 나오는 것들은 내가 대충 계산되고 아, 혹시 만약 이놈의 인간이 늦잡칠 수 있겠네. 그래 되면 그거는 뭡니까? 1년분 요거 계산하면 그거까지 빼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가 돈을 얼마쯤 빌려주겠구나라는 그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거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요. 법에서 아예 1년분에 한한다라는 거, 그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후순위 권리자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 같은 것들입니다. 자, 요건데, 자, 원래 경매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자, 야집이 경매됐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법원에 그 경매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은행이 내야 되겠습니까? 갑이 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야 되겠습니까? 야가 내야 됩니다. 야 때문에 지금 경매하고 이꼬라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가 야 경매한다. 법원에서 야한테 통지서 갑니다. 야 경매한다. 네 집 경매한다. 그러니까 자 경매비용 저당권 실행비용 250만 원 납부하세요. 라고 자 야한테 가면 야는 그 돈 낸다. 잡아쨘다. 야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해가지고 잡아쨘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 배째라.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비용이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경매 못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가 내야 될 돈을 채권자들이 미리 뭡니까? 대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이 사람이 돈을 내야지만 법원에서 뭡니까? 그래 경매합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외상 이런 거 없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야가 대납해 주니까 법원에서는 알아서 경매비용은 뭡니까? 제일 먼저 챙겨줍니다. 야한테. 아이고 니 경매비용 그래 이거 뭐 예를 들자면 네가 뭐 이래 되고 뒤에 있는 애들이 받을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아 경매비용 250만 원 이거 네가 돈 냈네 해가지고 이거 제일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뭐 뒤에 있는 요런 돈이 있으면 그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료이나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줍니다. 그래서 요거 자 요 5개 그냥 이거는 뭐 하여튼 시험에 그냥 이거 5개 외우라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에는 사례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지른 겁니다. 대충 얼마 우선 변제받겠네. 이거 원본이 이 5개 외우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9번 저당권이 여기 미치는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당권을 봐야 되니까 저당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당권하고 뒤에 있는 계약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